24회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피아노 뚜껑이 열렸습니다. 배운 적 없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고 잃어버린 기억이 선율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 곡을 알아? 회장님, 저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 없는 선율 속에 잃어버린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청운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강아주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죠. 손가락 끝이 허벅지 위에서 일정한 리듬을 두드렸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으로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를 긴장이 가슴 한쪽을 눌렀어요. 강하늘 그룹 강태호 회장의 전속 경호원. 그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차량이 한옥 담장을 따라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듯 중후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하주는 처음으로 청운제의 전경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운전기사의 짧은 말에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한옥마당 특유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어요.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 같은 것. 하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당 끝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의 가정부였어요. 김 실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하준 씨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 가정부 박순자입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우선 집 안을 보여드릴게요. 박순자는 앞장서서 걸었고 하주는 그녀를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발을 디딘 순간 나무의 온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오래된 한옥 특유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청운제는 회장님 부부와 따님, 그리고 저만 있습니다. 조용한 편이죠. 박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넓었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마루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그렸어요. 그리고 하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놓인 피아노. 검은 칠에 화려한 자개 장식이 더해진 고풍스러운 악기였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저 피아노는 하준이 무심코 물었을 때 박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실렸어요. 이 집의 금기입니다. 누구도 저 피아노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경호원으로서 필요한 건 의뢰인의 안전이지 그들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박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주는 자세를 바로잡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회장과 그의 부인 홍수연 여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하준입니다. 하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선 홍수연 여사는 우아한 자태를 가졌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오셨군요. 김 실장에게 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요? 네, 회장님. 좋아요. 내 딸 나영이가 전시 준비로 바쁜 시기라 자주 외출할 겁니다. 자네가 동행하게 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대화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강태호 회장의 시선이었습니다. 회장은 하준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거든요. 마치 하준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찾으려다 멈춘 것 같은 그런 복잡한 시선이었습니다. 수연 씨, 들어가시죠. 강태호 회장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수연 여사는 하준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를 애써 억누르려는 듯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안채로 들어간 뒤 하준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박순자는 그에게 사랑채 쪽 방을 안내했어요. 여기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준은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간단한 짐이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나이 든 여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였어요. 하준은 액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운제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왜인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었어요. 6살 이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준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전통시장의 소란스러움이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있던 자신, 그리고 나타난 할머니의 따뜻한 손. 괜찮아, 아가. 할매가 있으니 괜찮아. 할머니는 그를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름도 생일도 부모도 모르는 아이를. 하준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기억하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3월 15세 날. 그 날짜만큼은 왜인지 또렷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준 씨.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오시죠.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식당은 안채와 연결된 공간이었어요. 강태호 회장 부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나영이에요. 홍수연 여사가 소개했습니다. 강나영은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예술가다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나영입니다. 강하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영은 하준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뭔가 특이한 게 있었어요. 호기심과 당혹감이 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강태호 회장은 간혹 업무 이야기를 꺼냈고 홍수연 여사는 고요히 밥을 먹었습니다. 나영은 가끔 하준을 힐끗 쳐다봤지만 시선이 마주치면 금방 고개를 돌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하준은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이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기척 같은 거였어요. 하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청운제.
하지만 안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하주는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홍수연 여사가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피아노 의자에 걸터 앉아 건반 위에 올려진 하얀 천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홍 여사의 작은 중얼거림이 밤 공기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을 걷어내고 건반을 한번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만지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경호원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슬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피아노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칠에 빛나는 자개장식,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있던 홍수연 여사의 뒷모습. 왜일까요? 왜 자꾸 그 피아노가 그를 부르는 것 같을까요?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불 위에서 허공을 두드리듯 일정한 리듬을 그렸어요. 하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리듬, 이 움직임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하지만 그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무언가가 자신을 깨우려 하는 것 같을까요? 하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 석가래. 그리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운제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하주는 잠들지 못한 채 손가락을 움직이며 자신도 모르는 선율을 허공에 그렸어요. 그리고 멀리 안채에서는 강태호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오늘 처음 본 경호원의 얼굴을, 그 움직임을,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회장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24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청운제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동안 봉인됐던 진실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청운제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하주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마당을 순찰했어요.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돌바닥 위를 걸으며 그는 여전히 이 집의 고요함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준 씨, 박순자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따님 경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영 아가씨께서 전시 준비로 외출하실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강나영이 나타났어요. 회색 니트에 검은 바지를 입은 그녀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긴 머리는 낮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준이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나영은 잠깐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인사동 쪽 갤러리로 가야 해요. 준비되셨나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하준이 운전석에 앉았고 나영은 조수석에 탔어요. 보통 경호 대상자는 뒷좌석에 앉지만 나영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뒷자리가 편하실 텐데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앞이 더 좋아요. 답답한 게 싫거든요. 차는 청운제를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하준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어요. 일정한 리듬, 늘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영의 말에 하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리는 거요. 저도 생각할 때 자주 그래요. 나영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하준과 똑같은 리듬을 그렸어요. 정확히 같은 간격, 같은 강약이었습니다. 하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신기하네요. 정말 그러네요. 나영도 당혹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신호가 바뀌었거든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나영은 전시 준비로 바빴고 하준은 입구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작품들이 벽에 걸리고 조명이 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나영의 작업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섬세했습니다. 작품의 각도를 몇 번이고 조정했고 조명 하나하나에 신경 썼어요. 완벽주의자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나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제가 따로 먹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건 싫거든요. 나영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하준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카페는 갤러리에서 골목 하나를 건너면 나왔습니다. 아담한 공간이었고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했어요. 나영은 창가 자리로 갔고 하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저도요. 아이스로 드세요. 핫으로 드세요? 아이스요. 저도예요. 나영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나영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취향이 비슷하네요. 리듬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준은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나영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준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서울입니다. 가족은요? 할머니 한 분이십니다. 하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나영은 미안한 표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이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6살 이전 기억이 없어서요. 전통시장에서 할머니를 만났고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6살이요? 네. 그럼 생일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만은 기억나더라고요. 3월 15살 날. 왜인지 그 날짜만큼은 또렷해요.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하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월 15살 날, 6살, 전통시장, 24년 전 그녀의 오빠가 사라진 날도 3월 15살 날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였어요. 6살이었던 오빠 문하준이 쌍둥이 여동생이었던 자신의 손을 놓친 그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듬, 회색을 좋아하는 취향,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일, 그리고 눈빛. 나영은 어릴 적부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누군가의 뒷모습, 작은 손이 건반을 누르는 꿈. 그 꿈 속 아이는 늘 같은 리듬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지금 하준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바로 그 리듬으로. 나영 씨? 하준의 목소리에 나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나영은 다시 커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확실했어요. 점심을 마치고 다시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영은 작업을 계속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하준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의 옆모습, 서 있는 자세, 팔을 조는 방식,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조차 부족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영은 하준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준은 운전에 집중했고 나영은 창밖을 봤어요. 하준 씨, 네. 향수 안 뿌리세요? 네, 향이 강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럼 비누는 뭐 쓰세요? 백단향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썼습니다. 나영의 손이 또 떨렸습니다. 백단향. 그녀도 같은 비누를 썼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써주던 향이었습니다. 좋은 향이죠. 나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청운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차에서 내렸고 나영도 따라 내렸어요. 그녀는 안채로 들어가다 멈췄습니다. 하준 씨, 수고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나영은 잠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가실 건가요? 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나영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영아, 왔구나. 네, 엄마. 홍수연 여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나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간 나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6살쯤 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어요. 남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그 옆에서 오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하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닮았습니다. 아니, 닮았다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같았습니다. 나영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나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하준이 정말 오빠라면? 만약 24년 만에 돌아온 거라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기억 속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피아노를 치던 소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던 쇼팽의 녹턴. 나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마당 건너편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있는 곳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창문으로 하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를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을 그리는 모습. 나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리듬, 그 움직임, 정확히 자신이 꿈에서 봤던 피아노를 치는 아이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나영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아니, 정말로 확인해야 하는 걸까? 한편 사랑채에서 하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영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신의 생일을 듣고 보인 반응,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무언가 있었습니다. 하준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나영과 함께 있을 때 묘한 편안함 같은 것.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느낌.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며 리듬을 그렸어요. 하준은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그리고 순간 희미한 잔상이 스쳤습니다. 작은 손, 검은 건반, 그리고 옆에서 웃는 여자아이의 얼굴. 하준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방금 뭘 본 걸까요?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상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안채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청운제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어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혼란을 안고 그들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운명은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매일 나영과 함께 갤러리를 오갔어요. 그 사이 두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이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계절, 싫어하는 음식, 심지어 잠버릇까지. 신기한 일이네요. 하준이 말했을 때 나영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확신은 점점 커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준 씨,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갤러리에서 나영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요. 계약서인데 오늘 안에 확인해야 해서요. 청운제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갈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혼자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제 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나영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청운제로 가는 길은 한산했습니다. 오후 3시, 회장 부부는 외출 중이었고 박순자도 장을 보러 나간 시간이었어요. 하준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청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발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하준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나영의 방으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집어들고 나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피아노가, 검은 칠에 자개장식이 빛나는 악기가 하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던 박순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멈출 수 없었어요.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기억 저편에서 그를 불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건반 위에 덮인 천을 천천히 걷어냈어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하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하준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데, 연습한 적 없는데, 그런데 손가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힘으로 건반을 눌러야 하는지, 마치 무술 동작처럼 절도 있고 정확하게 손가락들이 춤을 췄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선율이 청운제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한옥의 고요함을 채웠어요. 하주는 연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희미한 잔상들이 스쳤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옆에서 웃는 작은 얼굴. 잘했어, 하준아.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부드럽고 다정한.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주는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에 강태호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홍수연 여사가 있었고 그녀는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준이 일어서려 할 때 홍 여사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그 곡을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연주 방식, 터치,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홍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당신, 혹시? 강태호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노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곡은 24년 전 제 아내가 우리 아들에게 가르쳤던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친 곡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칠 수가 있죠? 모릅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영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선 하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영아. 홍 여사가 딸을 불렀습니다. 이분이 녹턴을 쳤어. 하준이가 치던 그 방식 그대로. 나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가능해요. 강태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4년이에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건 그냥 우연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떨림만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나영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이렇게 추측만 하면 안 돼요. 나영아, 그건. 엄마, 전 이미 알았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나영의 고백에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준 씨의 생일.
3월 15세 날이에요. 6살 이전 기억이 없대요. 전통시장에서 발견됐고요. 리듬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아요. 모든 게 일치해요. 나영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준 씨, 할머니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어디서 발견됐는지.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건 그도 느꼈어요.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3월 15세 날 오후였다고. 홍수연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준아, 하준아, 여보. 강태호 회장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문하준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였어요. 나영이와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3월 15세 날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6살이었어요. 24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DNA 검사를 합시다. 강태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발 응해 주십시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싶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청운제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의 요청이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사랑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나영은 전시 준비를 미뤘습니다. 홍 여사는 거실 피아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강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강태호 회장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서재로 오라고 했어요. 하준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하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열어보시겠습니까?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강태호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자를 읽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준아, 우리 아들. 하준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자신이 누군가의 아들. 24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 이럴 수가. 하준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홍수연 여사와 나영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홍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하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손을 놓쳐서.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24년을 혼자 보내게 해서 미안해요. 하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이 여자를 알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어요. 이 따뜻한 손길을, 이 다정한 목소리를. 엄마. 작은 중얼거림이 하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말했어요. 홍수연 여사는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강태호 회장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24년 만에 쌍둥이 오빠가 오빠 나영이 다가갔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영아. 하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영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24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청운제의 아침은 눈물로 젖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하준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자신을 키워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회장님, 하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강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은인이십니다. 우리 아들을 키워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찾아뵈어야죠. 네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하준의 할머니가 사는 곳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준이 먼저 내렸고 나머지 가족도 따라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하준아, 왔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할머니가 뒤에 선 사람들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가 번졌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강태호 회장 부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할머니는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엔 제게도 선물이었어요. 외로운 할멈에게 준 하늘의 선물.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수연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전 여기가 좋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가야죠. 제자리로. 할머니는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가거라, 하준아. 내 가족에게로. 할머니, 괜찮아. 할멈은 괜찮아. 넌 행복해야 해. 그게 할멈이 바라는 거야. 하준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안고 있었어요. 청운제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어요. 피아노 앞에. 치겠니? 홍수연 여사가 물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치유였어요. 선율이 청운제를 가득 채웠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가족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어요. 문화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하늘 그룹의 잃어버린 아들이, 강나영의 쌍둥이 오빠가, 그리고 청운제의 피아노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엔 희망의 선율이 흐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주는 여전히 그 이름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29년 동안 강하준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하준이라 불렀습니다. 하준아, 아침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수연 여사는 매일 아침 직접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전엔 박순자에게 맡겼지만 아들이 돌아온 뒤로는 달랐습니다. 하준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나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니? 강태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자주 웃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어요. 네, 잘 잤습니다. 하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영이 물잔을 건넸어요. 오빠, 오늘 할머니 댁 가는 거 잊지 않았죠? 물론이죠. 일주일 전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준의 할머니를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논의였어요. 강태호 회장 부부는 청혼제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자주 뵈러 가겠습니다. 하준이 말했을 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일주일에 3번은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그날부터 가족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이 3번째 방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4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하준이 운전을 했어요. 조수석에는 아버지가, 뒷좌석에는 어머니와 나영이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뭘 좋아하시니? 홍수연 여사가 물었습니다. 약과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국화차도. 그럼 다음번엔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하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겨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가족이 맞았죠.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서들 오너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도 나영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순자가 준비해 온 과일을 내놨어요. 할머니는 그걸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쩌나. 어르신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강태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대할 때 언제나 조심스러웠어요. 은인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좋지. 너희가 자주 와주니 외롭지도 않고. 할머니는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니? 네. 그럼 됐다. 할멈은 그것만 바랐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홍수연 여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여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난주부터 할머니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 그앤 나한테도 선물이었어. 외로운 할멈에게 준 하늘의 축복이었지. 할머니는 테이블 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하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컸어. 처음 만났을 땐 이만했는데. 할머니가 손으로 높이를 표시했습니다. 6살 아이의 키였어요. 울고 있더라고. 시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지나쳐도 그앤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지. 나영이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6살 오빠의 모습. 그녀가 기억하는 얼굴이었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일도 그전 일도. 하준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충격 때문일 거라고.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강태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내가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하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학교 다닐 때 특수부대에 들어간 이후 경호원이 된 과정. 가족들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태호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또 올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청운제로 돌아오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차 안에서 나영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홍수연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하주는 거실로 갔어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녹턴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치는 곡이 됐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요. 여전히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내가 5살 때부터 가르쳤지. 내 손이 작아서 걱정했는데 금방 잘 쳤어.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내 손이 기억하잖아. 어머니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연주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하준을 안았어요.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엄마가 손을 놓쳤어. 딱 잠깐이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을 리 없어. 24년을 혼자. 이제 돌아왔잖아요. 하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엄마. 그날 밤 나영이 하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준이 문을 열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2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신기해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오빠가 돌아온 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요. 전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외엔 가족이 없는 줄. 외로웠어요? 외롭다는 걸 몰랐어요. 다른 걸 알지 못했으니까. 나영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기억해요. 오빠랑 함께 놀던 거, 피아노 치는 거 옆에서 보던 거, 손잡고 시장 갔던 거. 그날도요? 네. 제가 손을 놓쳤어요. 인형이 보여서 그쪽으로 갔는데 돌아보니 오빠가 없었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살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준은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전 행운아예요. 할머니를 만났고 이제 가족도 찾았으니까. 나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오빠. 당연하죠. 1달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경호원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강하늘 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준에게 회사를 배우라고 했어요. 천천히 부담 없이. 나영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석했어요. 할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손녀 대단하네. 할머니가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나영이 한 작품 앞으로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캔버스에 피아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오빠랑 저예요. 6살 때. 아름답구나. 홍수연 여사가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목이 뭐니? 돌아온 선율이에요.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청운제로 돌아와 거실에 모였어요. 피아노 앞에 오늘은 내가 쳐볼까? 나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하지만 오빠가 사라진 뒤로 그만뒀습니다. 나영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오빠도 같이 쳐요. 나영이 자리를 비켰습니다. 하준이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연주했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며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부모님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다시 함께 있었어요. 24년 만에 여보, 홍수연 여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고마워요. 끝까지 믿어줘서. 강태호 회장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의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하주는 혼자 마당을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청운제는 고요했지만 더 이상 무거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하준아,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산책 중이니? 네. 같이 걸을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돌아와서 이 집이 살아났어. 제가요? 그래. 24년 동안 이 집은 죽어 있었어. 우리도 그냥 살아만 있었지. 하지만 내가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하준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아들아. 돌아와줘서. 저야말로요. 받아주셔서. 받아주다니. 내가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가 하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자.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에겐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청운제의 밤은 깊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녹턴. 이제는 가장 편안한 곡이 됐습니다. 치는 동안 하주는 느꼈어요. 행복을. 29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6년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음 23년은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삶.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주는 눈을 떴어요. 어머니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 하준아.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그날부터 청운제의 아침은 피아노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문하준의 연주로. 더 이상 슬픔의 선율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선율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봉인됐던 피아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쌍둥이 남매가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는 가족의 일원이 됐고 청운제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가족 모두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문하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준으로 살았던 24년도 의미가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시간,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쓸 이야기가요. 청운재의 피아노는 매일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하준이, 때로는 나영이, 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연주했어요.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신문을 읽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해졌어요. 24년을 기다린 만큼 이제 시작되는 시간은 더 빛날 것입니다. 청운재의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고 나무에 새싹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문아주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고 거실에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집이구나. 그리고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희망의 선율이, 치유의 멜로디가 청운재를 가득 채우며